키움증권 해외 주식 수수료 0.07%, 환전 후대 95%, 비대면 계좌만 있으면 누구나 신청 가능. 원금 손실 발생 시 투자자 귀속에 유의하세요. 저는 이 아침에 공복 상태에서 이 토마토와 마니커 얘기를 들으니까 더 배가 고픕니다. 아, 그렇죠. 예. 사실은 솔직한 얘기 말씀드리면 전화 여동은행 거나 네. 소리가 나요, 자꾸. 굉장히 꼬르륵꼬르 이거 되게 안 좋은 거래요. 위로 이게. 안 나가고 아래에서만 소리가 들리는데 네. 어떻게 아침을 좀 먹고 와야 될까요? 그러려면 한 30분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저는 잠을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네. 꼭 아침 챙겨 드시고요.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여러분 오늘따라 좀 지나다니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꽤 많으세요. 많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6시 30분부터 저희가 여기서 라이브 방송 진행하기 때문에 오시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꼭 네. 놀러 오시고요. 이번에는 매주 월요일 함께 해주시는 키움증권 안석훈 팀장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요? 오늘은 2021년을 한번 돌아보는 돌아봐야죠. 그렇군요. 시간을 네, 제가 미련은 남지 않게. 월요일이라서 좋은 게 이런 걸 어. 제가 먼저 하셨다는 거. 그러네요. 아니, 팀장님은 아침을 네. 드셨나 봐요. 저 아침 먹고 옵니다. 그러니까요. 뭐 드셨어요? 네. 딱. 오늘 아침에요. 네. 소고기 묵국. 맛있겠다. 그렇군요. 지난주 식당에서- 월요일도 소고기 묵국이었던 것 같아요. 한 2주일치 이렇게 한번 해가지고. 그러고 보니까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똑같은 것 같은데. 감사하고 다니세요. 아, 그럼요. 예, 소고기 그렇습니다. 어딥니까? 네, 그렇죠. 그럼 올해를 좀 돌아볼 텐데 네. 올해는 뭐 저희가 아까 전에도 이제 연으로 몇 네, 퍼센트 올랐나 그렇습니다. 봤을 때 좋았어요. 나쁘지 좋았습니다. 않았어요. 굉장히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네. 너무 좋았죠. 네. 그래서 너무 좋았던 것들을 지수하고 섹터하고 네. S&P 500 종목하고 제가 매일 아침에 말씀드리고 있는 키움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빅7 네. 이 종목들 기준 중심으로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부터 보도록 하죠. 일단 올해 주요 지수 성과를 볼 텐데요.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하고 나스닥 100하고 S&P 500하고 러셀 2000 이렇게 4개 지수의 그 성과를 좀 살펴봤습니다. 지금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인데 이게 17.46%.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목요일까지 이제 올해 들어와서 수익률이고요. 그다음에 나스닥 100이 26.54%, S&P 500이 25.82%, 그리고 러셀 2000이 13.51% 이렇게 해서 나스닥 100하고 S&P 500은 26% 내외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가 17%, 그다음에 중소형 지수인 러셀 2000은 9월, 10월까지 10월에 쭉 11월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후에 또 오미크론 우려에 따라서 주가가 좀 급락하면서 좀 수익률이 좀 빠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최근에는 또 반등세가 또 다른 지수에 비해서 좀 크게 나타나고 있어서 내년 초반에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이제 주요 지수를 추종하는 ETF의 수익률을 좀 같이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다이아, QQQ, 스파이, 그리고 IWM 이렇게 4개 인덱스 ETF 살펴봤는데요. 대부분 추정 지수와 거의 동일한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이아가 17.5%, QQQ가 26.5%, 그리고 스파이가 25.9%, 그리고 IWM이 13.3%. 이 4개 ETF는 앞서 말씀드렸던 4개 지수를 추정하는 주요 ETF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같이 항상 보시면 될 거라고 보여서 이제 같이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 소개를 해드렸고, QQQ하고 스파이는 역시 지수와 마찬가지로 25%, 26% 전후의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그래서 좀 다음 시간이나 다다음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스몰캡의 움직임이 어땠을까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상반기에 상당히 수익률이 높게 나타났고요. 그러네요. 그다음에 하반기 들어서부터는 변동성이 커지면서 많이 하락을 했다가 10월, 11월에 급반등했지만 이후에 다시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서 이후에도 주가 상승률의 어떤 흐름을 좀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지난주에 잠깐 언급드렸지만 성장주하고 가치주를 좀 나눠서 살펴볼 건데요. 다음 이제 내년
되겠는데 내년에요? 내년에는 예. 이 성장주와 가치주를 좀 나눠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섹터별로 좀 보자면 네. 지금 상대적으로 좀 강했던 섹터가 확 눈에 띄는 그렇죠. 섹터 몇 개 있잖아요. 가장 강했던 건 역시 아무래도 에너지이고요. 그렇죠. 유가가 상승하면서 가장 높은 상승세를 기록을 했고 와. 지금 에너지하고 부동산, IT, 금융은 S&P 500 수익률을 상회하는 섹터를 기록을 했습니다. 에너지가 거의 46% 넘게 상승을 했고요. 그다음에 부동산이 37% 넘게 상승했고 IT도 33%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융이 32% 상승하면서 4개 섹터가 S&P 500 지수를 상회하는 모습 보였고요. 그 외에는 경기 소비재, 헬스케어, 그다음에 소재,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또 산업재, 그리고 경기 소비재, 그리고 유틸리티는 늘 그렇지만 너무 경기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주가 수익률이 높진 않지만 그래도 11% 넘게 상승세 기록했다는 점도 특이할 만한 점이라고 하겠고요. 그러니까 11개 섹터가 모두 상승을 했고 올해가 좀 특별하지만 보통 S&P 500이 1년에 한 10% 내외 상승하잖아요. 그렇죠. 평균적으로. 네, 그렇죠. 그 평균보다 모두 높게 상승했다는 점. 그러니까 올해는 모든 섹터가 다 좋았다. 근데 여기서 우리 일반 투자자분들이 수익률이 따라가지 못하는 점은 아무래도 너무 이게 작은 종목들을 많이 따라가셨기 때문이 아닐까 싶고요. 또 스펙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많이 스펙 쪽에 관심을 가졌다가 그 급등락에서 이제 견디지 못하고 이제 매도하시면서 수익률이 많이 빠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특히 또 레버리지 인버스 ETF 매매하시는 경우도 수익률을 담보하기 힘들었을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각 섹터별로 투자하는 주요 그 섹터를 추종하는 ETF도 살펴보면 가장 높은 우리가 보통 스테이트 스트리트에서 출시한 X 시리즈 ETF가 주요 섹터를 대표하고 있는데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ETF는 이제 XLE로 에너지 네. 섹터를 추정하는 ETF입니다. 44.85% 기록을 했고요. 다음으로는 마찬가지로 부동산 XLRE가 37%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IT를 추정하는 XLK가 33%, 그 다음에 금융 섹터를 추정하는 XLF가 32% 정도 수익률 기록을 했고요. 특이할 만한 점은 스파이도 한 26% 정도 상승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 경기 소비재에 투자하는 XLY도 스파이를 상회하는 수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앞서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쇼핑 시즌 관련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경기 소비재 쪽 ETF 소개해드렸는데 거기서 이제 대표적인 게 XLY였잖아요. 네, 그렇죠. XLY는 오프라인 매출이 증가하면서 상대적으로 다른 섹터에 투자하는 ETF보다 지수를 좀 상회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렇게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다 그 S&P 500 종목들 네, 기준, 그렇죠. 업종을 기준한 거 아닙니까? 네, 네. 혹시 이렇게 S&P 500 따뜻한 여기 안에 있는 거 네. 나가면 춥지 않습니까? 나가면 춥잖아요. 네. 진나오면 나가지 마. 고생이다. 네, 네. 근데 개인적으로 보시기에 네. 나간 분이 더 많으실까요? 아니면 안에 이렇게 따뜻한 데 이렇게 손 짚고 있는 분들이 많으실까요? 투자자분들. 예, 그렇습니다. 예. 전사분들. S&P 500 안에서 투자하는 분들이 많으신지 전사분들은 아무래도 S&P 500 외에서 추운 데서. 네, 춥다고 생각 안 하시고 과감하게 도전을 많이 하셨는데 그 순위 내에서는 사실 큰 종목들도 많긴 한데 있긴 있죠. 이제 있죠. 개인 투자자분들 네. 개인 투자자분들은 중에서는 사실 키움에서 이제 연중 그 데이터를 같이 보여드리다가 너무 데이터가 많아서 오늘은 좀 뺐는데 역시 연간 기준으로 보면 테슬라는 뭐 엔비디아, S&P 500이니까. 예. 네, 이 정도가 가장 눈에 띄고요. 사실 페이스북이나 또 마이크로소프트는 최근에 조금 관심이 있고 뭐 알파벳이나 이게 대형주들에 별로 관심이 적었어요, 상대적으로. 그 수익률을 그만큼 못 따라가는 거죠. 대부분 레버리지 인버스 ETF 아니면 이제 스펙 상장 주식 아니면 뭐 별도의 이벤트 있었던 우리 그 AMC 엔터테인먼트나 이런 뭐 블랙베리나 이런 종목들을 따라가니까 그 급등락이 심하다 보니까 오를 때 들어갔다가 빠질 때 못 털고 나오는 이런 국내 주식 투자할 때 그 경향이 그대로 미국 주식 투자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그렇군요. 수익률이 좀 떨어지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네. 그렇다면 S&P 500 내에서 관련된 종목들이 올 한 해 동안 또 얼마나 올랐는지 한눈에 좀 정리를 해볼 네. 텐데 오 어우, 대단합니다. 2021년 S&P 500 기준으로 그 엔비디아 증감 동향을 한눈에 127%네요. 보실 수 있는
핀비즈닷컴에 들어가시면 이제 연간 기준으로 YTD 기준으로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네. 이 기준으로 보시면 그냥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마이크로소프트 50% 이상, 애플 33%, 알파벳 68%, 테슬라도 역시 50% 넘게 올랐고요. 네. 대부분 종목이 올랐어요. 지금 녹색이 대부분 올랐다는 걸 표현하고 있고 빠진 종목들이 별로 없어요. 여기 대표적으로 보시면 좀 아프지만 페이팔이 마이너스 18% 정도 기록을 했고요. 액티비전 블리자드가 좀 유독 빨갛게 나타나고 있고 저 밑에 보면 글로벌 페이먼트라고 해서 결제 쪽에서도 좀 빨간 종목들이 이렇게 보이는데 대부분 하지만 상승했다는 점. 그리고 이제 빠진 종목들은 그나마 나름의 이유가 좀 있었다고 보긴 하는데 그렇게까지 영향을 받았을까 싶은 종목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메드트로닉 우리 이항영 교수님이나 주로 이제 우량한 그 헬스케어 종목 중에 하나로 이야기하는 메드트로닉도 사실 12% 정도 빠져서 이것도 좀 의아하다 싶으실 텐데 그동안의 주가는 너무 잘 가서 차익 매물이 좀 출현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해는 성장성이 좀 둔화되면서 주가가 하방 압력을 좀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이 중에서 주요 종목들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이제 S&P 500 나래비를 쭉 세우면 1등부터 꼴등까지 이제 한 508개 종목이 이제 S&P 500에 속해 있는데 요걸 순서대로 수익률 기준으로 쭉 정리를 해보니까 상위 10개 종목을 정리를 했더니 IT가 4종목, 에너지가 3종목, 헬스케어, 경기소비재, 그리고 산업재가 한 종목이 나왔습니다. 지금 대본에너지가 가장 높은 네. 올해 수익률을 기록한 네. 거죠? 166% 기록을 했고요. 메로선 오일이 140%, 네. 그리고 모더나도 모더나가? 140%, 139% 정도 기록을 했습니다. 포드가 130%. 네, 포드 많이 올랐습니다. 포드가 지금 130% 올라서 뭐 엄청나게 올랐고요. 이 교수님이 포드고 우리 장 부사장님이 엔비디아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엔비디아죠. 제가 졌단 말입니까? 이 정도는 뭐. 예, 비슷하네요. 이항영 교수님이 근데 포드를 이제 인정하신 거는 이제 네. 한 2달밖에 안 됐으니까. 네, 제가 그렇습니다. 듣기로는 사실 네. 올 봄부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20달러 정도 가면 내가 인정해줄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인정. 때문에. 네. 4달러부터 얘기를 하셨지만 인정은 20달러. 네, 좀 그냥 봐봐 이런 정도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포드가 있었고 엔비디아 있었고요. 다이아몬드백 에너지는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는 티커를 갖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FANG 빵으로 갖고 있어서 빵빵하니까 그 종목 코드를 FANG로 넣어서 매매하시는 분들이 진짜로 네. 있었어요. 과거에 작년 재작년에. 오해해서. 진짜요? 네. 오. 그래서 난 분명히 그럴 수 있죠. 인터넷 관련주를 사고 싶은데 왜 이건 뭐냐 에너지는 그래서 제가 전화 받은 적도 있었거든요. 좀 많이 좀 공부를 하고 투자를 하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을 그런데 했었고요. 샀어도 나쁘지 않았네, 결론. 나쁘진 네. 않았습니다. 결론, 예. 근데 좋았네요. 물론 이게 아니네 하고 또 파셨으면 또 수익률이 많이 깨지셨을 거고요. 그다음에 누코 이제 철강 업체 누코가 있었고요. 가트너 이제 IT 자문 해주는 업체가 있고 그리고 알스타 네트워크스라고 해서 클라우드 네트워킹 업체가 있는데 이 10개 종목은 모두 거의 100% 이상 또는 95%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위 10개 종목을 살펴봤는데 하위 10개 종목에도 IT가 무려 4종목이 포진을 하고 있고요. 경기소비재 2종목,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금융, 필수 소비재, 헬스케어가 한 종목씩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가장 부진한 수익률을 기록한 종목은 펜내셔널 게이밍이에요. 무려 40%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사실 연초만 해도 분위기 되게 좋았잖아요. 좋았고요. 예. 상반기도 좋았는데 그 이후로 좀 주가가 많이 지지부진했죠. 왜냐하면 이제 온라인 베팅에 대한 그 모멘텀이 많이 희석이 됐고 뉴욕주를 비롯해서 이제 각 주에서 온라인 베팅에 대해서 이제 합법화 이슈가 계속 있었는데 이것도 여러 가지로 좀 지지부진한 모습이 있어서 오히려 주가가 많이 빠졌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으로 가장 많이 하락한 종목이 글로벌 페이먼츠 37%인데 여기서 지금 IT 관련된 업체들이 4개 정도 있는데 대부분은 피델리티 내셔널 인포메이션 서비스까지 포함하면 그 결제 관련 그러니까 전통적인 결제 서비스 업체들은 많이 부진했습니다. 여기에
페이팔 홀딩스도 이제는 전통적인 결제 서비스 업체로 묶여지더라고요. 네, 워낙 요즘에 이제 BNPL 서비스나 새로운 핀테크 업체들이 많이 올라오니까 페이팔도 이제 어느 정도 규모가 커지고 또 성장을 해서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결제 업체로 보여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액티비전 블리자드도 마이너스 30% 정도 기록했는데 의외네요. 게임이 사실 향후에 내놓는 게 예정인 게임들이 계속 지금 지연되고 있고요. 거기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성희롱이나 네. 뭐 성폭력에 관한 이슈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서 역시 액티비전 블리자드도 비디오 게임 업체는 작년에 상당히 좋았고 올해 1분기까지 괜찮았는데 막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더 많이 빠져서 좀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라스베가스 샌즈도 마이너스 35% 기록을 했습니다. 연초에 역시 분위기 좋았다가 코로나19 확산세가 터지면서 주가 하락을 했었고요. 최근에는 9월 달에 저쪽 마카오 쪽 중국 당국이 이제 마카오에서 그 카지노 업체들에 대한 손보기라고 해야 될까? 규제를 좀 강화한다 그렇죠. 했고 모니터링을 실시하면서 그쪽에서 좀 뭐라고 할까? 따거라고 불리우는 인물이 그 중국 당국에 의해서 체포가 되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으면서 주가 많이 빠졌는데 지난주에 좋은 소식이 있긴 했습니다. 그 기존의 사업자들이 계속 사업을 운영할 수 있게 인정을 해주면서 주가가 급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아무래도 회복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마켓엑시스 홀딩스는 채권 거래 플랫폼 업체인데 얘네들은 채권 가격에 연동해서 많이 움직이기는 하고요. 실제로 채권 거래를 전자화한다는 차원에서 큰 트렌드에서는 주가가 많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채권은 여전히 사람이 그때 그렇죠. 부사장님이 맞아요. 말씀해 주신 맞아요. 대로 네. 사람이 대부분 매매를 하기 때문에 그 시장을 계속 피어가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죠. 최근에 또 국채금리가 하락하면서 상대적으로 주가가 많이 빠졌다가 그래도 최근에 다시 올라오면서 400달러 선 넘어서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아트리스 또는 비트리스라고 하는 업체는 작년 11월에 새로 뭐라고 할까요? 그 상장된 업체이고요. 화이저하고 마일란이 일부 사업 부분이 합병을 하면서 새로 만들어진 회사예요. 주로 이제 기존에 나와 있던 제약품을 다시 만들어내는 그 업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많이 빠졌다가 최근에는 좀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트릭스 시스템즈는 요건 원격 지원 서비스. 우리가 흔히 뭐 집에서나 사무실에 있는 PC를 원격으로 접속해서 이용한다든지 이런 기술을 갖고 있는 업체인데요. 작년에 팬데믹 터지고 주가가 엄청 많이 올랐다가 올해는 주가가 좀 주춤한 모습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IPG 포토닉스 광통신 기술 개발 업체이고, 그다음에 램 웨스턴 홀딩스는 냉동 채소 도매 유통 업체인데 쉽게 말씀드리면 미국에는 프렌치 프라이드 정말 많이 먹잖아요. 그 냉동 감자를 주로 유통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냉동 감자? 네. 이 업체도 주가가 상대적으로 작년에 많이 올랐다가 최근에 좀 많이 빠지는 모습 보이고 있고 공급망 이슈도 좀 있어서 근데 최근에는 다시 실적이 좀 나아지는 모습 보이고 있으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많이 빠진 종목들은 일부 내년에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빅7 종목들의 빅7. 성과를 좀 보도록 할게요. 시가총액 기준으로 해서 상위 7개 종목의 성과를 볼 텐데요. 앞서서 핀비주 그림에서도 보여드렸지만 엔비디아, 알파벳,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이게 4개 종목은 연간 수익률이 50% 이상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엔비디아는 지금 296달러로 많이 밀린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127%의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다음으로 알파벳이 68% 정도, 아직 3,000달러 못 찍었지만 2,938달러로 68% 수익률 기록하고 있고, 테슬라도 주가가 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51% 이상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도 50% 이상 기록을 했고요. 애플은 제가 뭐 계속 방송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리고 있는데 세상에서 가장 뜰데없는 걱정 중에 하나가 연예인 걱정이랑 애플 걱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애플만큼 주가가 또 꾸준히 상승하는 종목이 없고요. 그리고 그 계절성을 반영해서 봤을 때 애플 주가가 가장 높은 고점을 연간 기준으로 가장 높은 시점은 가을이다. 아, 가을. 네, 그래서 연초에 매수를 하시면 가을에
괜찮은 수익률을 가져가실 수 있다는 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지금 비싸다고 해서 애플 더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고민은 굳이 하지 않으셔도 어떨까 싶습니다. 매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쭉 확인해 봤는데 차트상으로 봐서도 차트, 뭐 엔비디아가 좀 하반기에 뒷심을 발휘한 모습을 네, 확인해 네. 볼 수가 있어요. 네. 엔비디아는 어떻게- 아무래도 또 주식 분할하고 나서 거의 뭐 또 엄청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가지고 네. 이후에도 더 4차 산업혁명이나 여러 가지 이슈에서 꼭 빼놓을 수 없는 기업이 되었기 때문에요. 앞으로도 꾸준히 살펴보셔야 한다고 뭐 다 생각하고 좋은데 있습니다. 다 좋은데 눈에 띄는 건 아마존이 조금 네. 부진했다. 부진했다는 게 눈에 띄고 있죠. 아마존은 아무래도 지금 물류 비용이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물류 구축 비용을 여전히 또 계속 투여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게 올해 말 내년 초면 어느 정도 또 일단락이 되고 내년에는 이게 물류 투자가 줄어들면 그만큼 수익으로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내년 주가를 좀 기대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아마존이 재작년이었죠. 재작년에 물류 투자 비용 늘리면서 주가가 많이 상승 못하다가 작년에 주가가 많이 올랐던 이유는 물류 투자 비용 줄이면서 수익으로 바로 연결이 됐던 부분. 그리고 미국 내에서는 UPS나 뭐 여러 페덱스보다 더 그 많은 물류망을 이제 갖추게 될 거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독과점적인 효과를 이제 실적으로 나타낼 때가 내년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년이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월요일 이 시간 이번 한 주가 이제 마지막 2021년의 한 주기 때문에 지난 한 해 동안의 네. 성과들을 쭉 확인을 해봤습니다. 좋았던 기업들이 내년에도 또 더 좋아지는 기업도 있고요. 안 좋았던 기업들 중에서 좀 턴어라운드하는 기업들도 있기 네,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 내용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키움증권 안석권 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직도 미국 주식 투자 망설이고 있습니까? 이 미국 주식 좋은 건 알겠는데 아직도 망설이는 당신을 위해 미국 주식 분야 최장수 베스트셀러 미국 주식이 답이다 개정판이 출간됐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달라진 시장 트렌드, 2020년 이후의 유망 종목, 또 테마별 추천 ETF까지 한 권에 모두 담아냈습니다. 글로벌 투자의 중심으로 당신을 이끌어줄 미국 주식이 답이다 개정판 강의와 함께 보시면 더욱 좋습니다. 지금 전국 서점과 온라인에서 만나보세요.